유찰종 특파원 주요국들이 치열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또다시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는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르콘 개발 작업과 성공적 시험은 군대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아주 큰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에 유사품이 없는 최첨단 무기로 군대를 무장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국방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르콘 미사일 시험은 전날 러시아 북부 베케와 바렌츠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케 상위 호위함 고르실코프 제독함에서 발사된 지르콘 미사일이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450km 떨어진 바렌츠해의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현지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발사는 지르콘 미사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발사의 일환이었다. 러시아군은 지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년이나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이 최대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와 중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뒤늦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이 운용하는 아반가르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속한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킬로톤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0,000m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 비행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전투기 탑재형 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는 킨자는 러시아 공군이 실전 배치한 전략무기로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킨자는 사거리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다. 미국 고위 관료들이 빠른 속도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 계획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행보는 숙적인 러시아와 중국보다 극초음 무기 부분에서 뒤졌다는 지적에 따른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가 안보보좌관을 인용, 미 해군이 공격형 핵잠수함 함대와 스텔스 구축함 등에 극초음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메인주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에서 한 연설에서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을 시작으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의 순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차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군의 재래식 신속 타격 계획을 통해 원거리에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극초음 미사일 전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PS는 미국 방부가 극초음 미사일을 우회적으로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극초음 미사일 전력은 우선 개량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먼저 배치하고 다시 주멀트급 구축함에 마지막에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순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 사진 설명.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디펜스 뉴스는 취역한 지 오래된 RA 버크급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 발사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대형 미사일 발사에는 어렵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발사 체계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부심하는 상황에서 해군 함정의 전력 증강 방안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제해권 우위를 유지하려면 오는 2045년까지 함정 보유 규모를 500척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2020년 3월 하와이에서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 설명. 미국이 2020년 3월 하와이에서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에스퍼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공격형 핵잠수함 전력을 지금의 50척에서 70에서 80척 규모로 우선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유 무인 함정 배치와 항공모함 전력 가운데 최대 4척을 감축하는 대신 상륙 항수함을 경항모로 개조해 항모 전단의 상시 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향후 투자는 중요한 과제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소형 무인함은 미래 해군 함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의 말처럼 인도 태평양 도서 주변의 병력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소형 상륙함 전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도 지난 13일 미 육군협회 연설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표적에서 불과 6인치 내의 오차로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카시 장관이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 3월 19일 하와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한 공동 극초음 활공치를 뜻한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항진 중인 미 해군의 RA 버크급 구축함. 사진 설명. 항진 중인 미 해군의 RA 버크급 구축함 CHGB는 초기 비행시험에서 극초음으로 목표물에 날아가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탄두부, 유도체계, 열보호망 등으로 이루어진 CHGB를 공격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육군과 해군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해왔다. 육군은 오는 2023년까지 CGHB를 운영하는 부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포대는 약 20기의 CHGB, 이동식 발사 차량, 통제 차량 및 전원 공급 차량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닐 터굶 육군 신석 전력 핵심 기술국장은 또 2021에서 2022 회계 연도에 모두 4차례의 비행시험을 실시해 CGHB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러시아의 츠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 설명. 해상에서 발사되는 러시아의 츠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한편 러시아는 지난 7일 백해상에 호위하면서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츠르콘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450km 떨어진 바렌츠해의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다. 러시아군은 츠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년이나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츠르콘이 최대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인 아반가르드는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개발 중인 최첨단 무기 기술을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레이저 무기는 일반 무기에 비해 사거리와 연속 발사,
정확도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대표적인 미래의 첨단 전쟁 무기로 꼽힌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격이다. 레이저는 한 발에 1,200에서 12,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요격용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적국의 폭탄을 탑재한 소형 드론을 무더기로 보내 핵심 시설을 대거 파괴하는 작전을 펼칠 때 효과적인 방어전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향후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드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미사일과 최신 함정들을 소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소형 드론의 위험성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및 유전 공격으로 입증된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반군 세력이 대당 수천만 원 밖에 안 되는 저렴한 드론 무기로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 3위인 사우디에 큰 피해를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역시 공격형 드론 기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드론은 제작비가 2천만에서 4천만 원 선에 불과하고 날개폭이 1.92에서 2.45m 정도여서 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이 광섬유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 탑재량이 무제한이다. 1차 요격 실패 후 2차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정확도도 미사일보다 뛰어나다. 무엇보다 원하는 표적에 수천도의 열을 가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앞으로 소형 드론뿐 아니라 전투기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신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우주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도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저 무기가 기존의 공격, 방어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세밀한 기술들이 필요한 만큼 당장 전력화 단계를 거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미군이 총대포, 미사일 등 기존 재래식 무기와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창준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한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 무기체계를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 차원에서 도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개발 완료 시적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에 대한 대응 능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군 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는 등 세계 전장이 드론 전쟁 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 군이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무기체계를 어느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군 당국에 따르면 드론 전쟁 양상이 강화되면서 군도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안티드론 기술은 드론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중지시키는 소프트킬로 나뉜다. 레이저, 전기로 운영 1회 발사비 2,000원. 우선 기존 소총이나 발칸 대공포 등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 레이저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원 레이저를 드론에 직접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새무기 체계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다. 또 탄 없이 전기 공급으로 운용돼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다.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드론 주파수 교란 시스템은 작년 전력화. 드론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나 주파수를 교란해 작동을 중지시키는 재밍 방법도 거론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탐지 레이더 9대를 전력화했다. SSR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 시설 방어용으로 드론의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군 당국은 이외에 추가적인 전파 교란 무기 개발과 구매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 보유 레이더는 드론 탐지 쉽지 않아. 하지만 드론 공격 방어의 핵심은 탐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수준에서는 사실상 드론 탐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육군과 공군이 가진 적어도 탐지 레이더와 공군의 적어도 감시용 레이더의 경우 드론 탐지에 한계가 있다. 드론은 크기가 작아 육관으로도 식별이 어렵고 레이더에도 새떼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또 장애물이 많은 산이나 시가지 등 레이더 사각 지역에서는 포착의 어려움도 있다. 2014년 군사분계선을 조용히 넘어 남측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도 군 당국의 탐지망을 벗어났다. 군 당국은 국지방공 레이더 도입을 계획 중이다. 국지방공 레이더는 기존 거리와 방위만을 탐지하는 2차원 방식이 아닌 방위, 거리, 고도까지 한 번에 탐지하는 3차원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소형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올해 중반부터 전방 지역에 전력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소형화된 표적도 탐지가 가능해 드론을 빠르게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